자, 이제 인트로덕션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그 RNN의 구조,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포뮬러 있죠.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두 번째 포뮬레이션,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2번 식에서 S라고 하는 것을 이제 뉴럴넷에서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H라고 하는 심볼을 써서 표현해주면 그것이 이제 RNN의 이론적인 포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트 HT라고 해줄 거고요. 올드 스테이트 HT-1이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현 스텝에서 입력을 XT라고 해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F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H와 X에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사실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XT라고 하는 이런 네모 즉 벡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라고 하는 것 하나 직전에 있었던 HT-1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화살표가 있죠. 즉 이 F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테이트 S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여기서는 히든이 됩니다. 히든 뉴런, 히든 유닛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 스테이트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F, 즉 같은 세타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파라미터 쉐어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RNN은 이제 이렇게 X하고 H 외에 한 가지 요소를 더 갖게 됩니다. 그것이 출력인데요. 그래서 Y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 YT는 시스템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의 함수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모델링, 예를 들면 히든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나서는 액티베이션,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뽑아내는 이런 아웃풋 레이어가 보통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히든 유닛의 역할, 아까 이야기 잠시 했지만 어떤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나타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로시안 서머리다. 즉 X1부터 XT까지 입력을 쭉 관찰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그 시퀀스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면 나름 방대한 양의 정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보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X1부터 XT까지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러닝에 필요한 그 부분만 뽑아서 서머리로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로시한 서머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의 손실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렐리번트라고 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 RNN을 써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 X1부터 XT 중에 진짜 일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뽑아서 저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면 뭐 입력의 대부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녹아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여기 태스크 렐리번트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 뭐 언더피팅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태스크에 적절한 그런 양의 정보를 H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하면 오버피팅에 시달릴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어떤 정보보다 훨씬 덜 학습을 하게 되면 언더피팅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RNN에서 히든 스테이트 H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서머리다, 로시한 서머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RNN을 그릴 때 이미 아까 잠깐 언폴딩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두 가지 종류의 RNN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이런 피드백 룹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가 들어가고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하고 H 두 종류의 입력을 이용해서 H를 즉 여기에는 HT-1 그리고 요 HT라는 걸 얻기 위해서 X의 T 이렇게 두 종류의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기전자 정보 뭐 이런 쪽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Z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유닛 타임 딜레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번 딜레이 시키는 거. 여기 h의 t-1 이거를 표현해 주기 위한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전자 회로에서 이렇게 인버터 두 개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이렇게 물리죠.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 0이 들어가고 0이 나오게 되고 여기 0이 들어가니까 여기 1이 나오게 되고 즉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한 이 안에는 정보가 계속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SRAM 셀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자공학, 전자회로에서 이런 나온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룹, 즉 피드백 룹이 결국은 이제 기억 장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에 요 까만 박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RNN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 피드백 룹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로에서 보는 이런 메모리 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그 피드백을 이용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 포워드 뉴럴넷하고 다른 요 아주 그 정확한 특징이죠. 피드백 룹이 있는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언폴딩 해주게 되면 이렇게 쭉 타임축으로 보다 조금 풍성하게 이렇게 레프레젠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각 타임 포인트마다 이렇게 여기는 타임 t, t 플러스 1, 뭐 t 플러스 2, 뭐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각각 타임 포인트마다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컴팩트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두 개의 같은 네트워크를 여기서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recurrent graph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회로에 그 오리진을 두고 있기 때문에 circuit diagram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블랙 스퀘어 이것이 이제 t-1 이걸 표현해주기 위한 single time step 또는 뭐 유닛 딜레이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걸 이제 좀 다르게 그린 것이 오른쪽에 있는 unfolded graph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 타임 포인트별로 이렇게 노드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ne particular time instance에 대해서 이렇게 한 위치, 한 포지션이 한 타임을 뜻하게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뒤쪽에서 우리가 RNN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거고 그때 이제 결국 동일하다, 피드 포워드 뉴럴하고 동일하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즉 이렇게 그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트레이닝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설명하기 아주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MLP처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뭐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트레이닝 된다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요. 컴팩트합니다. 오른쪽 이런 언폴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타임 포인트와 주변 타임 포인트 간의 관계나 뭐 백프롭 이런 걸 이해할 때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RNN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심플 RNN, 뭐 바닐라 RNN, 뭐 엘만 RNN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RN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스템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F를 조금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RNN에서는 F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일단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고요. 액티베이션으로. 그 다음에 매핑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니어 매핑을 씁니다. 그래서 W는 weight matrix이고요. 그 다음에 B는 bias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뭐 WHH, 뭐 WHX, 뭐 B의 H 이런 노테이션을 쓸 텐데요. 이것은 이제 H를 H로 보내는 그런 매핑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이거는 X를 H로 보내는 그 차원 측면에서 그런 매트릭스, 이거는 벡터, H 차원의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있다면 거기에 곱해지는 입력 벡터는 이제 컬럼 사이즈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X라고 하는 벡터가 이 매트릭스와 곱해져서 그죠? 이렇게 만약에 H라고 하는 벡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 측면으로 보면 매트릭스의 컬럼은 입력 사이즈와 동일하고 이 매트릭스의 로우 사이즈는 출력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조금 간략히 써보면 H가 WX 만약에 이런 그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매핑이라면 이런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얘는 이제 만약에 리얼이라고 하면 H 곱하기 X
뭐 정확히는 이렇게 벡터 노테이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의 숫자는 x의 사이즈, 입력의 사이즈, 그리고 출력의 사이즈는 이렇게 그 로우의 사이즈는 출력의 사이즈 이렇게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 여기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hx라고 이렇게 차원을 또는 매핑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 견주로 보면 위에 있는 이 노테이션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는 h에서 h로 가는, 즉 h를 h로 바꿔주는 그런 아마도 정방,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는 x라고 하는 벡터하고 h라고 하는 벡터 사이의 매핑이죠. 그래서 이렇게 whx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는 이제 출력의 크기와 같은 사이즈를 갖는 그런 바이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러닝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WHH 매트릭스, 그리고 WHX 매트릭스, 그리고 BH라고 하는 바이어스, 이렇게 세 가지를 러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XT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HT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디펜던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디펜던시,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디펜던시이고요. 정확히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쓴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에서 H로 가는 이 매핑 WHX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런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에서 H로 가는 이 매핑, 이것을 WHH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학습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Y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시그모이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한다면 소프트맥스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매핑으로는 이렇게 리니어 매핑을 써주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에 H가 이번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Y가 나올 텐데 그럼 이 W라고 하는 매트릭스 YH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높이를 갖는 바이어스 BY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매트릭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스테이트는 하나의 히든 벡터 HT라고 하는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쉐어링 개념 계속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여러 종류의 우리 매트릭스와 벡터가 있는데 이것 이렇게 5종류의 매트릭스하고 우리가 벡터를 런해야 됩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T라고 하는 즉 타임 디펜던시가 없어요. 그죠? 파라미터 쉐어링이고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이 되느냐? CNN의 커널은 이미지의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해서 같은 커널을 쓰니까 파라미터 쉐어링이었고요. 여기서는 타임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도 세타, 여기서도 세타, 여기서도 세타, 여기서도 세타. 뭐 어제였건 그제였건 내일이건 모레건 같은 세타를 쓰는 그 개념으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종류의 매트릭스하고 벡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타임 포인트 측면에서 same 같은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트레이닝이 됩니다. 방금 전에 RNN의 representation 어떻게 생긴 모델이냐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forward propagation이죠. 그래서 신호를 인가하고 출력이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정답이 있는 supervised learning 문제라고 하면 정답과 모델 아웃풋을 비교함으로써 에러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겠죠.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바닐라 RNN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t는 제로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시스템 스테이트, 즉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우리는 H0라고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즉 베이스 컨디션이 되죠. 그럼 이 베이스 컨디션 기반으로 그 다음 H1 그리고 H1을 바탕으로 H2 이렇게 쭉 우리는 리커런트하게 쭉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타임 스텝 t는 1부터 만약에 우리의 그 시계열의 길이가 타우라고 하면 t는 타우까지 계속 그 반복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h1을 원한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WHH의 H의 제로, 이건 방금 우리 초기화했죠. 임의의 값으로. 그 다음에 뭐 WHX,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 입력 X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bias H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H나 WHX나 BH 다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랜덤한 작은 값으로 초기화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y hat 1도 구할 수 있습니다. softmax w yh의 h의 1 더하기 by. 그렇죠? 그러면 여기 y1도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h2, y2 구할 수 있고 쭉 해서 결국은 h 타우, y 타우까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로스를 구할 차례죠. 즉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스템의 타임 1에서의 아웃풋 y hat이라고 우리가 모델 아웃풋이라는 측면에서 hat을 붙여주고요.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의 아웃풋 y 2 뭐 hat, 뭐 y3 hat 이런 식으로 쭉 해서 y 타우의 hat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정하면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데이터에 정답이 있을 거고요. 모델 아웃풋하고 정답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나 아니면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그냥 빼고 뭐 제곱하고 이런 그 스퀘어드 로스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스를 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타임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나의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로스 값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시퀀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로스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가 타우인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 L을 구하는 과정을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그림은 복잡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H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화해서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WHH, WHX, WYH 그리고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복잡해서 두 개의 바이어스 벡터가 있을 것이죠. 그런 것들 초기화한다면 그리고 현재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H1을 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Y1 hat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라미터 시어링 어떻게 여기 등장한다? 모든 W 벡터들이 동일하죠. 그죠? 여기도 WHH가 쓰였고 여기도 WHH가 쓰였고 여기도 WHH가 쓰였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매트릭스가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공히 사용된다라는 파라미터 시어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 토탈 로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이 시퀀스 X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레이블 Y에 대한 그 로스를 우리가 토탈 로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식으로 우리가 로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로 이렇게 로스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길이가 타우이므로 각각의 타임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와이즈 로스를 다 더해준 것이 토탈 로스가 되고요. 결국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더해주면 이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미리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백프랍 할 때 이 로스에서 이제 에러가 구해질 텐데 걔가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피드 포워드 뉴럴넷에서 구한 그 방식이 있죠. 그때 사용되는 방식, 그것이 백프로퍼게이션인데 그 RNN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RNN에서는 타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NN에 적합한 그런 용어로 BPTT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언폴딩한 그래프,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언폴딩한 그래프 측면에서 그리고 로스가 이렇게 토탈 로스가 구해진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로스가 백프롭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인데 through time,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BPTT, Backprop Through Time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ward prop 하고요. 그럼 각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로스가 나올 거고 다 취합하면 그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백프롭으로 결국 각각의 타임 포인트 별로 이렇게 흘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프로퍼게이션하고 같은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동일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미 이제 feed forward 뉴럴넷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어떤 general purpose 그런 그레디언트 기반의 back propagation 툴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학습할 때 모든 이그젬플 다 쓰는 것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나만 쓰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스몰 m개를 우리가 골라서 사용하는 것을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듯이 BPTT에도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truncated BPTT라고 불러주고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아까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chunk, 즉 어떤 단위, 블락 같은 걸 생각하고요. 그 블락 단위로 forward, backward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 이렇게 쪼개가지고 첫 번째 chun크에 대해서 forward, backward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forward, backward,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그룹별로 나누어서 해주는 이런 방식의 BPTT를 truncated BPTT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듯이 이 truncated BPTT를 이용해서 보통 RNN을 트레이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몇 개의 청크로 나누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원래 스텝스보다 훨씬 작은 스텝스만큼 이렇게 그 블락 단위로 포워드 백워드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미니 배치 SGD하고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